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파킨슨은 자율신경이 손상돼서 땀 조절을 못한다는 걸 모르시는 환우님들이 많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갑자기 얼굴이나 머리에서 땀이 쏟아진다.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등이 젖는다. 그런데 손바닥이나 발바닥은 오히려 뽀송뽀송하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가까워지면 유독 땀이 난다. 또는 약 먹고 한두 시간 지나서 몸이 흔들릴 때 땀이 쏟아진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위를 잘 타는 체질이라서도 아닙니다. 파킨슨병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이 뇌의 도파민 세포만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병은 체온 조절, 혈압, 소화, 땀 분비를 담당하는 자율신경까지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몸이 더울 때 땀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오고, 탈수가 오면 약이 안 듣고, 약이 안 들으면 증상이 확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파킨슨 환자만 유독 더위에 약한지, 땀을 흘리면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올여름을 안전하게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립니다. 247명의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호주와 영국, 북미 환자들을 조사했는데요. 약 79%가 파킨슨병을 갖고 나서 더위에 더 약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더위 때문에 운동 증상이 악화됐다는 분이 74%, 비운동 증상이 악화됐다는 분이 82%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파킨슨 환자는 더위에 이렇게 약할까요? 이유는 자율신경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 몸이 알아서 하는 일들을 담당합니다. 체온 조절, 혈압 유지, 소화, 땀 분비, 이런 것들이요. 파킨슨병은 이 자율신경 시스템에도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몸이 더울 때 땀을 적절히 내보내지 못하거나 반대로 갑자기 폭포처럼 땀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체온 조절이 깨진 겁니다. 특이한 패턴이 있습니다. 얼굴, 머리, 목 등 위쪽에서는 땀이 폭발하는데 손바닥과 발바닥은 오히려 건조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자율신경 손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탈수입니다. 그리고 탈수는 파킨슨 환자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첫 번째 문제, 약이 안 듣기 시작합니다. 파킨슨 약의 핵심인 레보도파는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약이 소장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약이 늦게 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집니다. 몸이 갑자기 굳는 오프 시간이 예측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63%의 환자가 더운 날에 약 효과가 떨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63%가 더위 때문에 오프 시간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탈수되면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이 확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데요. 파킨슨 환자는 이미 이 증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탈수까지 더해지면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실신하거나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의 숨은 원인이 바로 탈수입니다. 세 번째 문제,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몸 전체 수분의 고작 1에서 2%만 빠져도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미 인지 기능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탈수가 더해지면 혼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파킨슨 환자의 80%가 이미 변비를 겪고 계시죠. 물이 부족하면 장 속 수분도 줄어들어서 변이 더 딱딱해지고 배변이 더 힘들어집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약 흡수도 더 나빠집니다. 장이 막혀 있으니 레보도파가 제대로 흡수될 수 없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탈수, 변비, 약 효과 저하, 증상 악화. 이게 계속 돌고 돕니다. 다섯 번째 문제, 떨림과 경직이 심해집니다. 247명 조사에서 더위에 악화되는 운동 증상 1위가 보행장애, 2위가 균형 문제, 3위가 경직, 4위가 떨림이었습니다. 전부 핵심 증상들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피로가 극심해집니다. 같은 연구에서 비운동 증상 중 1위가 피로였습니다. 70%의 환자가 더울 때 피로가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수면 장애가 49%, 집중력 저하 40%, 기립성 어지러움 37%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킨슨 환자가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단순히 덥고 불편한 게 아닙니다. 약이 안 듣고 넘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변비가 심해지고 떨림이 커지고 움직이기가 싫어집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름을 안전하게 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파킨슨 환자는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에서 갈증 신호를 보내는 부분도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면 이미 늦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를 목표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약 먹기 30분 전에 한 잔, 식사 때마다 한 잔, 잠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소변색을 체크하세요. 맑은 노란색이면 괜찮고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간단한 자기 진단법입니다. 두 번째, 땀을 많이 흘린 날은 전해질을 보충해 주세요. 물만 마시면 몸속 나트륨과 칼륨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물에 소금 타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온 음료를 사서 마시면 되는 건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온 음료입니다. 이온 음료 안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들어 있습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것들을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분이 꽤 많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 한 캔에는 나트륨이 약 120mg 그리고 설탕이 15g에서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대략 4개에서 5개입니다. 하루에 2-3캔씩 물처럼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온 음료가 유용한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했거나 폭염 속에서 오래 활동했거나 설사로 수분이 많이 빠졌을 때, 이럴 때는 물보다 이온 음료가 낫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산책한 정도이거나 실내에서 땀을 조금 흘린 정도라면 그냥 물로 충분합니다. 이온 음료를 매일 물 대신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과 이온 음료를 반반 섞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분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전해질은 보충할 수 있고 체내에 수분이 더 오래 머무릅니다. 그럼 소금물은 어떨까요? 인터넷에 보면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마시라는 글이 많습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파킨슨 환자분,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설 때 머리가 핑 도시는 분은 주치의가 소금 섭취를 조금 늘리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의사의 판단 아래 하는 것이지 스스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킨슨 치료제인 레보도파 자체가 혈중 나트륨을 낮추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은 적절한 소금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혈압이 정상이거나 높은 분이 소금물을 마구 드시면 부종, 위장점막 손상, 골다공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맹물을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드시고요. 땀을 많이 흘린 날, 더위에 오래 노출된 날, 설사를 한 날에는 무설탕, 전해질 파우더를 물에 타서 드시거나 이온 음료와 물을 반반 섞어서 드세요. 소금물은 주치의가 기립성 저혈압 관리 차원에서 권한 경우에만 드세요. 의사상의 없이 매일 소금물을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직접 전해질 음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 1리터에 소금 반 티스푼, 설탕 6티스푼을 넣고 잘 섞으면 됩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조금 넣으시면 맛도 괜찮아집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경구수액의 가정용 레시피와 비슷한 구성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설탕 양을 줄이거나 무설탕 전해질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은 칼륨 보충에 주의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운동 시간을 바꾸세요. 평소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름에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으로 시간을 옮기세요. 낮 12시에서 4시 사이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운동도 좋은 대안입니다. 에어컨 켠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시면 땀은 줄이면서 운동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탈 때는 분당 60회에서 80회 정도 페달을 돌려주세요. 너무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노래 한 곡끼리 약 4분에서 5분 정도 타고 1분 쉬고 이걸 3번에서 4번 반복하면 15분에서 20분이 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 환자가 8주 동안 실내 자전거를 꾸준히 탔더니 걸음걸이가 좋아지고 보폭이 넓어졌습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안전하게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러닝머신도 좋습니다. 에어컨 켠 거실에서 시속 4km, 빠른 걸음 정도로 걸어보세요. 15분부터 시작해서 2주마다 5분씩 늘려 30분까지 가면 됩니다. 핵심은 밖에서 쓰러질 위험 없이 일정한 환경에서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운동 전에 물 한 잔, 운동 중간에 한 모금, 운동 끝나고 한 잔. 이렇게 3번 마셔주시면 실내 운동에서도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옷을 가볍게 입으세요. 통기성 좋은 면이나 기능성 소재로 된 헐렁한 옷을 입으시고 바깥에 나가실 때는 모자와 양산을 함께 쓰세요. 직사광선만 피해도 체감 온도가 5도 이상 내려갑니다. 5번째, 약 타이밍을 점검하세요. 더운 날에 유독 약이 안 듣는 것 같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이나 용량을 여름철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 중에 약 효과가 떨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오프 시간에 유독 땀이 쏟아지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레보도파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도파민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이 흔들리면서 체온 조절이 불안정해지고 그 반응으로 땀이 폭발적으로 나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심한 분도 계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약이 너무 강하게 작용할 때 나타나는 이상운동증, 몸이 저절로 흔들리는 그 증상이 심할 때도 땀이 많이 납니다. 몸이 과도하게 움직이니까 열이 나고 그 열을 식히려고 땀이 쏟아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 먹기 전에 땀이 쏟아지면 오프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약 먹은 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몸이 흔들리면서 땀이 나면 이상운동증 관련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치의에게 언제 땀이 나는지, 약 먹은 지 몇 시간 뒤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약 복용 시간을 당기거나 간격을 좁히거나 서방형 제제로 바꾸거나 이런 조정만으로 땀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분이 많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땀일기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날짜, 시간, 약 먹은 시각, 땀이 터진 시각, 강도를 간단히 메모하세요. 일주일만 기록해서 주치의에게 보여주시면 약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수분이 많은 음식을 챙겨 드세요. 오이, 수박, 참외, 토마토, 국물 음식, 이런 것들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삼키기가 힘든 분이라면 스무디나 죽 형태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7번째,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전기세가 걱정되시겠지만 파킨슨 환자에게 실내 온도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 관리입니다.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7도 사이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운동 증상이 악화됩니다. 시원하게 자는 게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8번째, 이건 가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운 날에 환자분이 평소보다 멍하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균형을 잘 못 잡으시면 탈수를 먼저 의심해 주세요. 간병하시는 가족분들께 탈수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탈수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하나, 입술과 입안이 마르고 침이 끈적거린다. 둘,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에 가깝다. 셋, 소변 횟수가 평소보다 줄었다. 넷, 평소보다 멍하거나 말수가 줄었다. 다섯, 손등 피부를 집었다 놓으면 바로 안 돌아오고 천천히 펴진다. 여섯, 맥박이 빠르거나 불규칙하다. 일곱, 어지럽다고 하거나 벽을 잡으려 한다. 특히 파킨슨 환자분은 본인이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뇌에서 갈증 신호를 보내는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시간을 정해서 물을 건네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차가운 냉수보다는 안 차가운 물을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놓아두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한 잔씩 건네고 약 먹을 때마다 물 한 컵을 함께 드리세요. 하루에 최소 6번은 자연스럽게 물을 드시게 됩니다. 만약 삼키기가 힘든 분이라면 빨대 컵이나 흘림 방지 컵을 사용해 주세요. 물 대신 수박이나 오이, 미역국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시원한 곳으로 모시고 물을 천천히 드시게 해주세요. 의식이 흐려지거나 반응이 느려지면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열사병은 파킨슨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파킨슨 환자가 여름에 지켜야 할 것들 5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목마르기 전에 물 마시기. 하루 6잔에서 8잔. 둘, 땀 흘린 뒤에는 전해질 보충. 이온 음료와 물 반반 또는 무설탕 전해질 파우더. 셋, 운동은 아침이나 저녁 또는 에어컨 있는 실내에서. 넷, 소변색 체크하기. 진한 노란색이면 물 더 마시기. 다섯, 약이 안 듣는 느낌이면 주치의와 여름철 약 타이밍 상의하기. 여름이 무섭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름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회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